안녕하세요. 앞으로 이제 우리네 경제는 더욱더 안 좋아질 겁니다. 더욱더 참혹해지고 더 살벌해지는 거죠. 이미 이제 언론 뉴스에서도 한국의 시중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가까워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8%로 끝이 되냐? 절대 아니죠. 시중금리가 2024년 되면 상단 10% 돌파합니다. 이미 지금 8%에 가까운 이제 수치를 보인다, 뭐 7%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은행들이 서서히 지금 가상금리 매기겠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의 금융당국이 5대 주요 은행 이제 대출 담당 부장을 모아놓고 관리를 좀 제대로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네들이 뭐 하겠습니까? 금리 올리는 거죠. 아예 그냥 물 만난 고기 같아버린 거예요. 대놓고 이제 대출금리 올리라고 얘기하니까 뭐 결국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뭡니까? 다 쓰레기들. 해쳐먹으려고 하는 놈들밖에 없는 놈들이나, 이제 더 그러한 막시한 정책들이 더 이제 확산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PF 대출은 풀어주고, 저 망해가는 건설사들 뒷돈 만들어주고, 얼마나 더 해쳐먹으려고 저런 수작을 하고 있는지 그냥 화가 날 뿐입니다. 앞으로 무리하게 연끌하고 비토한 이들이 어떤 삶을 살겠냐? 뒤지는 겁니다. 2% 초반, 3% 초반, 대출금리 싸다고 5억, 7억, 10억 빌렸어요. 그게 이제 금리가 나중에 8%, 9% 되고 10% 되면, 12%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네들은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한 잡힌 물고기죠. 그들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계속 버티지 못합니다. 3년, 4년, 5년, 지금 이 고금리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견딜 수 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시죠. 원래도 잘 먹고 잘 살았던 인간들인데 대출 받아가지고 더 잘 살겠다고 욕심을 더 부린 대가를, 도장을 찍은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을까?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끝장난 거죠. 그들을 끝까지 금융권들이 뼈까지 다 발라서 먹을 겁니다. 도망 못 갑니다. 아이 뭐 파산하면 되지, 채무불이행자 승계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 사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여자들은 몸을 팔고 남자들은 피를 판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겪어보라는 거죠. 겪으면 이 경제 지옥이 뭐라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연끌하고 비슷한 이들이 상당수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네들이 100명, 1000명이 무너지면 한 명의 부자가 또 탄생하는 거죠. 앞으로 자발적인 절약, 절제, 저축, 근검절약을 선택한 이들은 인생에 아주 큰 이제 광명이 비치는 거죠. 삶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만 잘 되냐? 아니죠.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자식들도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으로 기르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조차 되게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일입니다. 원래 과거에도 절약하고 아끼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 두드러지게 빛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않았지만 무난하게 나름의 삶을 잘 지켜내고 삶을 잘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나 불황의 시대에는 이 근검절약하고 아끼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거죠. 더 이제 진가를 발휘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간 삶이 앞으로 많이 막막하고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그럴수록 자발적인 절약과 절제로 사는 사람들이 더 윤택해진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끌하고 비슷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자산들을, 알짜 자산들을 뱉어내겠습니까? 그걸로 그치겠습니까? 그 연끌러들이 이제는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일들을 도맡아서 할 거죠. 제일 밑바닥에서.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그러고 또 적응하며 살 거예요. 허덕이면서 미친듯이 투잡, 쓰리잡, 포잡하면서 몸도 팔고 피도 팔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도 팔고 팔 수 있는 모든 건 다 팔고 살 거다라는 거죠. 그럴 때 조용히 축적하고 조용히 저축했던 이들은 또 그 자산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더 싸게 현금, 자산, 알짜 자산 뭐 다 사들이는 거죠. 뭐 고이자를 주는 채권도 사고 고비당 우량주도 싼 값에 사서 실질적인 배당 수익이 10%, 12%, 15% 되는 일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 부동산도 10억, 15억 하던 거 2억, 3억에도 죽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거. 20억짜리, 30억짜리 건물을 뭐 1억, 2억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신용으로 다 땡겨서 또 악재같이 해서 온전한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성실하고 착실하게 정말 박다구니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축복인 거죠. 대충 살고 욕심 부리고 더 가지고 싶어가고 인상 쓰고 다니고 남들한테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더 자기 것만 더 가지려고 했던 놈들은 대부분 다 그 인성 때문에 인생이 엉망되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겉모습, 관상, 생김새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관상이 과학이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고요. 인상이 좋고 밝은 표정이고 온화하면 어떻습니까? 왠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저는 저도 이제 미간이 찌푸려져서 인상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좀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밝게 표정을 지으려고 애써야 되죠. 혼자 너무 심각하게 너무 진지하게 이러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걸 이제 잘 아는데 고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결국 인사 잘하고 밝은 표정으로 미소 짓고 저의 모습을 좀 더 잘 가꾸려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자신에게 제일 먼저 잔소리를 하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발적인 절제를 자발적인 근검절약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펼쳐질 것이고 연끌하고 피투하고 무리하게 탐욕으로 찌들었던 사람들 오마카세 즐기고 해외여행 가고 호캉스 가고 뭐 럭셔리한 명품 따지고 벤츠 끌고 다니던 놈들이 대거 이제 망가지는 시기가 이제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야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고 이번에 걸려든 이들은 절대로 그냥 빠져나올 수 없다, 쉽게 헤쳐나올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더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라고 믿고 무던히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